1971년 11월 24일 미국 상공에서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납치해 20만 달러를 챙긴 뒤 낙하산을 메고 기내 뒷문을 통해 공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DB 쿠퍼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조차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전설적인 미스터리, DB 쿠퍼 사건에 대해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AI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AI가 판단하는 DB 쿠퍼 미스테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AI야, 먼저 DB 쿠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래? 네, DB 쿠퍼 사건은 1971년 11월 24일 미국 포틀랜드에서 출발해 시애틀로 향하던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에서 발생한 하이제킹 사건입니다. 댄 쿠퍼라는 이름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한 남성은 비행 중 승무원에게 폭탄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협박했고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수용되자 그는 시애틀 공항에서 돈과 낙하산을 받은 뒤 승객들을 모두 풀어주고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자 기내 뒷문을 열고 낙하산을 메고 하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이후 그의 시신, 낙하산, 돈 대부분은 발견되지 않았고 FBI는 이 사건을 45년 넘게 수사했지만 2016년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단 한 번 1980년 컬럼비아강 근처에서 5,800달러짜리 돈 뭉치가 발견된 것이 유일한 물적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가설들이 있었는지 알려줘. 네, 이 사건에는 크게 3가지 주요 가설이 존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낙하 중 사망설입니다. 쿠퍼가 뛰어내린 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한 악천 후였고 그가 낙하한 지점은 험준한 산림과 강이 많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는 양복 차림에 보호 장비도 없었으며 무거운 돈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낙하 중 부상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는 생존 후 도주설입니다. 쿠퍼는 항공기의 구조와 기내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낙하 고도와 속도, 여합장치 해제 등을 정확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군용 낙하산이 아닌 조작 가능한 민간용 낙하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그가 낙하 후 생존할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는 조력자 존재 가설입니다. 쿠퍼의 행동은 매우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낙하 지점과 비행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상에서 누군가와 협력하거나 도주 계획을 사전에 세웠던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혹시 여기에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 있어? 네, 저는 여기에 의도적 단서 조작 가설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1980년 발견된 5,800달러는 예상 낙하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왔고 지폐를 감싼 고무밴드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유실되었다기보다는 쿠퍼가 일부 돈을 일부러 유기해 수사 방향을 왜곡하려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수색과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심리적 교란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완전 범죄를 계획한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가설 중에서 어떤 가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제가 보기에는 생존 후 도주 및 조력자 존재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퍼는 비행기 구조, 낙하 조건, 여합장치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항공 지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황을 매우 침착하게 통제했으며 민간용 낙하산을 선택한 점, 조종실 외 출입 금지 지시 등 모든 행동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인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낙하 후 시신, 낙하산, 돈 대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단순한 사망사고로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가 사전에 도주 계획을 준비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있었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 네, 이 사건에는 수십 명의 용의자가 거론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은 인물은 3명입니다. 첫 번째는 리처드 맥코이 주니어입니다. 그는 쿠퍼 사건 이후 약 4개월 뒤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보잉 727기를 납치한 전력이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몸값을 받고 낙하산으로 도주했으며 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낙하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드웨인 웨버입니다. 그는 사망 직전 아내에게 내가 DB 쿠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악몽을 자주 꿨고 쿠퍼 사건과 관련된 책과 티켓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의 필체는 사건 관련 문서의 글씨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버트 렉스트로입니다. 그는 전직 조종사이며 폭발물 전문가였고 사건 이후 신분을 은폐하며 이동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FBI에 보낸 편지의 암호를 분석한 민간팀은 그가 쿠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해? 저는 리처드 맥코이 주니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쿠퍼 사건과 수법이 거의 동일한 하이제킹을 실제로 저질렀고 보잉 727기 기종, 낙하산 사용, 기내 뒷문 탈출 등 디테일한 방식까지 일치합니다. 또한 그는 베트남전 참전 그린벨의 출신으로 공수 강화 훈련을 받았고 항공기 조작에도 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쿠퍼 수색 작전에 군 소속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군인 친분으로 수사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 후 쿠퍼냐는 질문에 대해 끝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고 탈옥을 시도하다 FBI와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의 자녀들이 가족이 보관 중이던 낙하산을 FBI에 제출하면서 FBI가 2024년 이 사건의 수사를 공식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리처드 맥코이 주니어는 행동 방식, 능력, 심리, 최근의 물증까지 모든 측면에서 D.B. 쿠퍼와 가장 일치하는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늘에서 사라진 남자, D.B. 쿠퍼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본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리처드 맥코이가 진짜 범인일까요? AI의 판단에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AI와 함께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